2022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강일고등학교 거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고 쉬운 문제들이 워낙 많이 있었던 시험이었다. 그래서 뭐 쉬운 문제들이 앞에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뒤에는 어려웠던 문제들도 뭐 문제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건데 이게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았을 것 같아서 막 풀다 보면은 답이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뭐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우선은 뭐 시험은 객관식 19문제가 아니라 18문제, 서술형 4문제가 나왔었고요. 총 이제 22문제. 22문제 중에 그 마지막 22번이 교육과정 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부정방정식 내용인데 이 부정방정식 내용을 그냥 내버려가지고 조금 그랬다. 부정방정식이 조금 교육과정상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거를 뭐 2차 방정식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여튼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부정방정식까지는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지 그게 조금 안전해 보입니다. 우선은 풀이를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 이런 뭐 1번 같은 문제들 난이도 하라고 적어놨는데 난이도 하라는 거는 5등급 밑에 있는 친구들도 맞출 수 있는 너무 쉬운 문제들은 난이도 하라고 했고 풀이를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답만 얘기할게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오케이. 뭐 2번도 그냥 하시면 되고 뭐 이제 실수 부분, 허수 부분끼리 이제 비교하는 그런 거죠. 답은 1번이고요. 3번에 뭐 4차 당식을 A로 나눴을 때 몫이 2차다, 나머지가 1차다. 당식 A가 뭐냐? 뭐 잘 보면 되죠. 뭐 얘는 A 곱하기 얘 더하기 얘. 잘 이렇게 넘긴 다음에 왔다 갔다 해보면은 답이 네 5번 나올 거고요. 4번에 뭐 주어진 x값의 범위에서 이차함수 최대량 최소를 구하자. 이 이차함수는 추계방정식의 x가 3인 이차함수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럼 추계방정식이 x가 3일 때인 거니까 x가 1일 때부터 4일 때까지 그럼 x가 3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고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갖겠다. 더해보시면 답이 5번 나올 겁니다. 5번에 뭐 모든 모서리의 길이합이 40이고 뭐 직육면체 건널비를 구하자. 그럼 직육면체라는 거는 건물에서 공사하는 것 같은데 소리가 들리나? 직육면체가 있었을 때 이제 가로, 세로, 높이라는 애가 있는 건데 그 가로, 세로, 높이가 총 4개씩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뭐 4a 더하기 4b 더하기 4c는 40. 대각선의 길이라는 거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래서 뭐 건널비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5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게 하자. 너무 쉽죠. 판별식 0보다 작다 쓰면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7번에 이 2차 방정식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2를 근으로 갖는다. 항상 2의 근을 갖는다. K값에 관계없이 2를 근으로 갖는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2를 대입했을 때 K값에 관계없이 0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를 대입한 그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는 뜻인 거여서 이제 K가 있는 거, K가 없는 걸로 묶어서 K가 있는 거의 개수가 0, 상수항이 0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7번의 답이 2번이 나올 겁니다. M은 -2, N은 10.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냥 RPM 대표 유형 정도의 난이도인 거예요. 우리 이 정도는 공부했을 거니까. 8번에 2차 방정식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쪼그를 두근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자.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분의 3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얘랑 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은 그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알파 더하기 1하고 베타 더하기 1인데 그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 그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요거를 구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요건 난이도 중이었구나 하겠습니다. 한 줄 알았어. 합을 구해보면은 아까 처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었었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분의 3 알파 더하기 베타 3 요 새로운
알파 더하기라고 베타 더하기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5였고요. 두근의 곱은 여기서 2분의 3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쌍수항이 1. 그럼 더하시면은 2분의 11만큼이 되겠다. 뭔 소리일까요? 근데 소리가 자꾸 나는데. 사고 난 건 아니겠죠? 우선은 여기 합이 5고 곱이 2분의 11이었다. 그랬을 때 이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자. 그럼 x제곱의 개수가 2야. 2x제곱 마이너스 합이 11 2분의 11 11x 더하기 상수항이 10 되면 되겠죠. 두근의 곱이 반대로 갔네요. 지금 정신이 없다. 잠깐 미안해요. 두근의 합이 5였으니까 2x제곱 마이너스 10x 그다음 두근의 곱이 2분의 11인 거니까 더하기 11은 0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답이 5번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9번 갑시다. 방식 px를 나머지 정리 문제인 거예요. px를 x 빼기 1을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5고 p1은 마이너스 5고 p 마이너스 2는 7이었다. 그랬을 때 요만큼의 나머지를 구하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4x 마이너스 1이 나와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나와서 R2를 구하시오. 답은 1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2점 마이너스 2하고 4에서 만난다. 요 연립을 하셔서 연립방정식 해가 마이너스 2하고 4가 되겠죠.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 학교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거의 10문제가 싹 다 난이도가 하였었는데 난이도가 하인 게 또 끝나지도 않고 뒤에 또 나와요. 서술형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난이도 하인 걸 한 4-5개 정도 던져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중난이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을 것 같다. 뒤에 어려운 문제들에 투자할 시간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 같고 난이도 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중 정도 맞춰주면은 중 다 맞추면 3등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RPM에서도 그 밑에 있는 뭐 중상 정도의 난이도 뭐 센 중 정도 상 정도의 난이도들이 이제 난이도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뭐 세변의 길이 ABC에 대해서 요 3차 방정식이 성립할 때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요 식을 가지고 이제 인수분해를 해봐야 되는데 인수분해 하실 때 문자가 지금 3개예요. ABC 문자 3개가 등장을 했었고 저 문자 3개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식 인수분해 하라고 하게 되면은 그 문자가 여러 개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 문자 중에 그 차수가 가장 작은 문자를 고른 다음에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거다. 딱 보시면은 A가 3차식, B가 3차식, C가 2차식이다 보니까 C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C제곱부터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C제곱부터 C제곱이 있는 항들을 쭉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꺼내고 여기에 A 더하기 B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어주면은 A 더하기 B. 그 다음에 C제곱이 없는 항들 요렇게가 있을 거니까 그 뒤에 딱 그대로 쓰시면은 A의 3승 더하기 A의 제곱 B 마이너스 AB 제곱 마이너스 B 3승은 0 이라는 식이 등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수가 가장 작은 문자를 고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우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신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상수항부터 인수분해를 하자는 거고 이 상수항을 인수분해 해보면은 앞에 2개, 뒤에 2개 묶어주면 되죠. 그럼 앞에 2개 묶어주시면은 A제곱에 A 더하기 B. 뒤에 2개 묶어주시면은 B제곱으로 묶여요. 마이너스 B제곱에 A 더하기 B. 이렇게 되면서 지금 모든 항에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라는 공통인수가 들어있게 되는 거고 이 전체를 가지고 A 더하기 B로 묶으시면은 남는 거. 여기서 마이너스 C제곱, 여기서 더하기 A제곱, 뒤에서 마이너스 B제곱. 은 0이라는 값이 등장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얘 곱하기 얘는 0인 건데 항상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저런 조건들이 있죠. 세 변의 길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다 라는 말 때문에 이 ABC라는 거는 무조건 다 양수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A 더하기 B 빼기 C가 0이 될 수가 있냐 라고 했었을 때 얘는 0이 될 수가 없다죠. 왜냐면은 요 작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은 긴 변보다 커야 되다 보니까 이 삼각형 세 변의 길이라고 했을 때 다 양수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삼각형의 결정 조건까지 관찰해 주면 되겠다.
따라서 얘는 0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요만큼이 0인 거여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뭔 소리예요? 12번. 난이도를 중이라고 매겼는데, 중이라고 한 이유는 애들이 이걸 잘 못하더라고. 이제 이차함수랑 x축이랑 접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차함수랑 x축이랑 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차함수랑 요 놈이랑 접한다고 하게 되면은 얘는 얘라고 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를 쓰면 되는 건데, 그럼 이차함수랑 x축이랑 접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될지. x축이라는 거는 y는 0 직선인 거죠. 얘는 y는 0인 거여서 이차함수랑 x축이랑 접한다고 하면은 y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b랑 y는 0을 연립을 하시면은 요런 2차 방정식이 생길 거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이 0이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는 얘라고 했을 때 판별식도 마찬가지로 0이면 되는 거고 여튼 그 두 개를 연립을 하시면은 답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답이 A는 8분의 5가 나오고 B는 16분의 25가 나와서 답이 1번이 답이에요. 뭐 계산은 각자 하는 걸로 해볼게요. 답은 1번이 답입니다. 오케이, 13번 봅시다. 13번. 이것도 이제 흔히 나오는 문제인데 AC 더하기 C 2 더하기 2B를 구하자. AC 더하기 C 2 더하기 2B를 구하자고 하는 건데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에 내접한 사각형, 뭐 4분원에 내접한 사각형. 그러니까 원이랑 사각형이랑 만나고 있는 이런 점들을 주게 됐었을 때, 그러니까 원 위에 있는 점이 주어지게 될 건데, 이런 원의 둘레의 위에 있는 점, 원의 둘레 위에 있는 점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원의 정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원의 정의라는 거는 이 고정된 점에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원의 정의인 거여서 이런 원 위에 있는 점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 고정된 점, 원의 중심이 되겠죠. 원의 중심이랑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보시면 요만큼의 길이가 이제 원의 반지름이 될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뭐 C2를 구하시오 라고 했었는데 C2를 구하시오. 이 CA의 길이는 결국에 이건 직사각형이잖아요.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이 C2라는 거는 OD가 됩니다. 근데 OD는 원의 반지름인 거여서 6이었단 얘기. 나머지 것들을 좀 구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뭐 부채꼴에 내접하고 넓이가 7인 직사각형이 있었다. 그럼 넓이가 7을 했으니까 이때 밑변을 가지고 x로 잡고 높이를 잠깐 y로 잡아봅시다. 그럼 넓이가 7인 걸 좀 이용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 x 곱하기 y는 7이다 라는 식 하나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직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아까 요게 반지름이 됐었으니까 6의 제곱, 뭔 소리요? 맞죠? 6의 제곱이 된다. xy는 7이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6이라는 요 두 개의 식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 요걸 가지고 뭐 구하라고 하는 것들을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요 O2를 가지고 x로 잡았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요 2b의 길이가 필요했었고 2b의 길이 그 다음에 좀 위에 있는 ac의 길이가 필요했었는데 요 ac의 길이를 y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서 ac의 길이는 6-y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2b의 길이는 6-x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요 ac 더하기 c 2 더하기 2b의 길이는 결국에 6-y 더하기 6 더하기 6-x가 되면서 18 빼기 x 더하기 y를 구하자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 결국에 이 x랑 y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x 더하기 y만 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x 더하기 y만 잘 꺼내주면 되고 우리 x 더하기 y의 제곱은 얘 더하기 2배의 얘가 되는 거겠죠. 36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2xy 14 얘는 50 이렇게 돼. 50. 따라서 x 더하기 y는 양수인 거고 x 더하기 y는 루트 50 5 루트 2가 된다. 그래서 답이 18 빼기 5 루트 2가 답이었습니다. 18 빼기 5 루트 2는 몇 번일까요? 2번이 답입니다. 18 빼기 5 루트 2 답은 2번.
좀 이따가 이제 13번 문제랑 16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도형의 활용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도형들이 등장을 했었을 때 풀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원 위에 있는 점이 등장하면은 원의 중심이랑 한번 연결해 보자 라는 게 이제 당연한 보조선이 되는 거고, 16번에 2차 함수가 있는데 그 2차 함수 관련된 어떤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뭐부터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하게 되면은 나머지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뭐 그런 겁니다.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할게요. 우선 14번으로 갑시다. 14번에 요게 난이도가 요게 오답률이 꽤 높았던 문제인데 대부분 다 답을 1번으로 갔을 거거든요. 1번으로 기억으로. 답이 기억 디귿입니다. 한번 보자. 복소수 Z에 대해서 이런 거 항상 볼 때 0이 아닌 복소수라는 말이 있는지,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이 둘 다 0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는지 이런 것들 잘 봐야 되고, 왜냐면은 0이 항상 어떤 발레로서 존재할 거기 때문에 딱 봤을 때 0이 아닌 복소수 Z에 대해서란 말이 없는 거니까 Z가 충분히 0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고, 우선 Z를 A 더하기 BI로 둡시다. 이 상태로 준 다음에 쭉 한번 가보는 건데, 기억에 이 Z 더하기 Z 바라는 거는 여기서 따지면 뭐 2A가 되겠죠. 여기 Z 곱하기 Z바, 나랑 내 켤레랑 곱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여서 이거는 뭐 무조건 실수가 될 거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니은에 Z가 2분의 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2 I일 때 Z의 N승이 실수가 되려면은 N이 뭐여야 되냐 라는 건데, 이거 우선 제곱을 해보면은 Z의 제곱이 I가 돼요. I? 아닌가? 맞죠? Z제곱이 I가 됩니다. 그래서 우변을 가지고 제곱을 때려보니까 I가 되고 있는 거여서 Z의 제곱이 I네 한 번 더 제곱을 때리면은 Z의 사승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Z의 N승이 실수가 될 때 N값이 지금 4일 때 처음으로 실수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니은은 8이 아니라 4였다 라는 얘기였었고, 이제 디귿 봅시다. 디귿. Z제곱이 음의 실수일 때 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은 Z제곱이 음의 실수다? 그럼 학생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게, Z제곱이 음의 실수라고 하면은 Z는 순허수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Z는 순허수예요. 그럼 Z제곱이 음의 실수이면은 Z는 허수이다 해서 애들이 틀리다고 하는 거야 지금. Z제곱이 음의 실수면은 Z는 순허수여야 되는데 허수를 했으니까 틀리다로 가는 건데, 순허수도 허수인 거예요 지금. 순허수도 허수인 거다. 그죠?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은 동물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이잖아? 사람은 동물인데 그 동물 안에는 포유류라는 게 있는 거지. 포유류? 사람은 포유류인가? 그쵸? 그랬을 때 사람은 동물이다. 도 참인 거고, 그 동물에 속해 있는 포유류라는 것도 사람은 또 포유류이기 때문에 사람은 포유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도 당연히 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순허수라는 거는 허수 안에 있는 놈인 거니까 얘는 순허수인 건데 순허수는 허수가 또 되겠죠. 그 Z제곱이 음의 실수라고 하게 되면은 Z는 허수이다 라는 선지가 지금 참이라는 겁니다. Z는 순허수인 건데 순허수는 허수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디귿도 참이 돼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인 겁니다. 네, 답이 4번인데 네, 우선은 15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4번 같은 문제 등장을 하게 되면은 안 낚이게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물론 처음에 그 Z가 0일 때를 가지고 막 낚시를 하고 있진 않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항상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0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 다음에 이런 선지로도 장난을 칠 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 조심조심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겠다. 네, 그 다음에 15번 갑시다. 15번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어렵지 않고, 이제 가에 주어진 gx를 가지고 아래 있는 식에다가 때려 박으면은 답이 그냥 튀어나옵니다. 다음 식 fx gx에 대해서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가식 나식을 만족하고 있대. 이 가랑 나는 둘 다 항등식이란 얘기인 거고, 우선 가에서 gx가 x제곱 더하기 x제곱 곱하기 fx였으니까 아래에 있는 gx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으세요. 그럼 집어넣어 보면은 요 좌변이 fx로 묶이게 되면서 좌변이 fx에 요게 x제곱 fx니까 x제곱 fx니까
좌변을 fx로 묶이면 남는 게 x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3x가 되면서 여기가 3x제곱 더하기 3x 는 우변이 이렇게 있는 거죠. x3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b 이렇게 묶이게 된다. 근데 지금 아래에 있는 요식이 fx 곱하기 요만큼이 요거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항등식이다 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게 요 우변이 무조건 좌변에 있는 여기 인수분해 하시면 x 곱하기 x 더하기 1이 될 거 아니에요? 요게 3x에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건데 우변이 x랑 x 더하기 1을 무조건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변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우변을 인수분해했을 때 우변은 x랑 x 더하기 1로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라는 거여서 요거를 x에 x 더하기 1에 나머지 하나 이렇게라고 볼 수가 있고 요식을 전개했을 때 위에 같은 식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거 한번 잘 전개해 볼게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두 개 전개하면은 x제곱 더하기 x곱 그 다음에 얘 뒤에 있는 거 얘를 이렇게 적어봤을 때 요거랑 전개해서 위에 있는 식이 등장을 해야 돼. 그러면 얘 곱하기 얘가 얘인 건데 이제 개수 비교를 차근차근 해보면은 그래서 전개해가지고 x의 3승이 나와야 돼서 여기 이제 x가 들어갈 거고요. x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전개했을 때 요 5x라는 항이 등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5x가 등장을 하려면은 상수항이 5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서 5x라는 항이 등장을 하게 되겠지. 결국에 요 오른쪽에 있는 a랑 b를 모르고도 인수분해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처음에 요식에서 양변에 x에 0이랑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a, b를 구하고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 b를 모르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항들만 이용을 해서 인수정리라는 걸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버릴 수도 있다 라는 얘기. 오케이, 됐죠 그러면은. 다시 여기 fx 곱하기 3x에 x 더하기 1이 요만큼이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 fx는 여기 3 곱하기 fx라는 거는 x 더하기 5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다시 fx는 3을 넘기시면 3분의 1에 x 더하기 5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문제에서는 뭐 g3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g3을 구하자. 그럼 가식에다가 한번 3을 집어넣어 보면은 g3은 9 곱하기 f의 3이 되면서 다시 g3은 9 곱하기 f의 3인 건데 f의 3을 구해보면 f의 3은 3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의 3은 3분의 8 답은 9, 3, 20 8 미안해요. 3, 8에 24가 되죠. 얘는 24가 답이다. 그 G3은 24. 답은 4번이었었습니다. 4번.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난이도가 조금 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되게 흔한 기출 문제거든요. 자이스토리 보면은 다 있는 그런 문제들이어서 네. 한번 집어넣어 봐서 인수분해해서 이제 fx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6번. 아까 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2차 함수도 마찬가지인 건데 원에서 아까 원 위에 있는 점이 등장을 하게 되면 원의 정의를 이용을 할 거다. 그래서 원의 중심하고 연결을 했었고 그 다음에 원이 아니라 어떤 이제 함수 위에 있는 점을 줬을 때 어떤 곡선 위에 있는 점을 줬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거냐. 요런 이제 특이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점들. 얘는 지금 문제에서 아무런 점의 좌표도 안 주고 있는 건데 여튼 요런 점을 줬다는 게 특이한 점을 줬다는 게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봐라. 이 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여서 요 점을 내가 잠깐 A라고 잡았을 때 이 점에 만약에 이 점에 좌표를 줬으면 좌표를 그냥 대입을 하면 되는 거고 점에 좌표가 없다라고 하면은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잡으면 돼요. 이런 특이한 점을 줬다는 거는 이 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니까 그 점에 좌표를 잡고 요 미지수를 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다 표현을 하자.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을 싹 다 A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 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요만큼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높이는 뭐 y 좌표 자체가 되겠죠 그냥. 그래서 높이가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밑변 두 개를 더해야 되는데 요 밑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요놈의 x좌표 요만큼이 a가 될 건데 요게 2차 함수다 보니까 대칭이 되면서 요만큼의 길이가 2a 높이 이렇게 있는 거다. 둘레의 길이를 깜짝이야 fa라고 합시다. f의 a는 높이가 두 개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18
밑변이 두 개, 2a, 2a 더하기 4a. 이렇게 된다. 잠깐 정리.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8. 근데 얘는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1에 제곱 더하기 20이라고 식을 변형을 할 수가 있어서 요 a에 대한 이차 함수를 그려봤을 때 요놈의 꼬다리는 1,20이에요. 결국에 a가 1일 때 최대값 20을 갖는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둘레길의 최대값은 y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함수값을 구하는 거니까 20만큼이 답이 된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제 큰 문제 없이 쭉 올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7번 갑시다. 난이도가 이제 중상인데, 어렵습니다. 그 중상 정도면은 맞춘 사람 1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맞춘 사람 1등급. 어떻게 해야 될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고 개수가 실수인 다항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아래에 있는 식을 만족한다. 이것도 연습을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차수 비교하고 양변에 차수 비교하고 개수 비교를 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아래에 있는 식이 성립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식은 항등식이 될 거고, 우리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개수 비교가 있고 그 수치 대입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뭔가 수치를 대입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을 것 같아. 0 같은 거 한번 넣어볼 수 있긴 한데, 0을 넣어봤을 때 뭐 f0의 3승이 뭐 0 넣으면 사라지게 되니까 f0의 3승이 마이너스 1. 근데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이게 양변에 개수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개수를 비교하려고 했을 때 상식 fx에 대해서 fx가 만약에 2차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x가 만약에 2차면은 이 fx의 3승은 6차식이 될 거고, 요만큼은 2차 곱하기 2차니까 4차가 될 거다. 그럼 항등식인데 양변의 차수가 달라지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2차면 탈락인 거야. 일단 fx가 만약에 3차라고 해보자고. 그럼 fx가 만약에 3차면은 여기 차수가 좌변이 9차가 돼버리고 우변은 2 곱하기 3이니까 5차가 돼요. 2차 곱하기 3차니까 얘는 5차식이 되면서 얘도 차수가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좌변은 9차였고 우변은 5차였었고. 그러니까 이게 fx가 2차 이상이 돼버리게 되면은 좌변의 차수가 더 빨리 증가하게 될 거다 보니까 얘랑 차수가 똑같아질 수가 없는 거고, 결국에 차수만을 먼저 비교를 할 건데, 차수를 비교했을 때 fx가 1차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 2차, 3차, 4차가 되면은 양변의 차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따라서 fx는 1차식일 수밖에 없는 거고, fx는 ax 더하기 b라고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양변의 차수를 비교하면서 fx의 차수가 몇 차인지를 구해주고 1차인 게 확실시 되면은 fx를 ax 더하기 b로 잡고 양변에 때려 박는 거야. 양변에 때려 박으면은 좌변이 ax 더하기 b에 3승은 4x 제곱에 ax 더하기 b 마이너스 8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요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항등식이 되려면은 마찬가지로 개수 비교를 좀 할 건데, 처음에 3차항 개수부터 한번 비교합시다. 3차항 개수. 요거 전기했을 때 3차항 개수. 3차항 개수를 보면은 좌변은 a의 3승, 우변은 4a가 됩니다. 4a의 x의 3승 이렇게 있을 거니까. 그래서 a의 3승이 4a네, 여기서 a가 3개가 나오는데 0, 2,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처음에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이고 라는 말 때문에 a가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a는 2가 되고, 그렇죠, a는 2가 되겠죠. 그래서 a에다가 2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b를 구하러 가는 거죠. 근데 b를 구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 다 전개해서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필요한 항들만 딱 조금만 딱 전개하면 좋은 거잖아. 그럼 b를 비교할 때는 상수항만 한번 관찰해보자고. 상수항만. 그럼 상수항만 비교해보면은 좌변은 b의 3승 이렇게 띡 등장을 할 거고, 우변은 여기서 뭐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1만 있네요. b의 3승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a는 2였고 b는 마이너스 1이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fx라는 게 2x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오케이. 혹시 궁금한 사람이 있을까봐 얘기하는데, 이 b의 3승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 b는 마이너스 1인 거고요. 그 이유는
그 B가 3개가 등장을 할 건데 나머지 2개가 허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개수가 실수인 당식이라는 말 때문에 B는 무조건 실수여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인 건데, 그럼 나머지 2개가 허근인 근거는 뭐냐?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B3승 더하기 1은 0. 근데 1이라는 거 1의 3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여서 이만큼 인수분해 해보시면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에 대한 3차 방정식에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판별식을 때려봤을 때 판별식 0보다 작게 되면서 나머지 B값 2개가 허근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B의 3승은 마이너스 1이라는 3차 방정식에서의 실근은 마이너스 1밖에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여기 fx가 2x-1이다. 이걸 가지고 아래 있는 문제를 쭉 풀면 돼요, 이제. 그랬을 때 fx를 x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냐? fx는 2x-1인데 2x-1을 x로 나눴대. 뭔 소리야 이게? 2x-1을 x로 나눴어요. 그럼 몫이 뭘까요? 이겠죠 뭐. 얘랑 같은 식이어야 되니까 2x-1을 x로 나눴어. 몫이 이고 나머지가 1이겠죠 뭐. 똑같은 식이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기억은 참인 거고, 니은에 fx의 최고치 한계수는 2다. 2죠. 뭐 2였습니다. a가 2였고, 디귿에 fx의 3승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는 요거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fx의 3승이라는 거는 요 2x-1의 3승을 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얘는 뭐 직접 나눠봐도 괜찮고, 아니면은 x제곱 마이너스 1라는 게 x-1, x 더하기 1 이렇게 있는 거죠. 나머지는 ax 더하기 b. 뭐 이런 식이 있는 거여서 이 식에다가 x에 1하고 마이너스 1 넣어보면서 a랑 b를 찾으러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한번 구해보시면은 답이 디귿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문제는 어렵긴 한데, 문제만 보면 좀 어려운데 앞에서 시간이 많이 남았다 보니까 여기서 막 이상한 것들을 시도를 해보는 거죠. 막 시행착오들 거치다 보면은 이런 풀이들이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랬으면은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다음에 18번 갑시다. 18번은 해석을 조금 잘해봐야 되는데, 해석이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리 연습을 많이 해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을 거고, 해석을 많이 안 해봤다, 식으로만 막 때려박았던 사람들한테는 문제를 풀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가에서 f의 3이 0이고 나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의 1보다 크거나 같다. fx가 f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f의 1이라는 거는 x에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인 건데, fx가 f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x에 뭘 넣든지 f1이 제일 작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왜냐면 x가 1일 때 최소란 뜻인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1보다 크거나 같다.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최소구나. fx가 1에서 축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게 이제 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시 나에서 대칭 축을 알려준 거예요. x가 1에 대해 대칭이다. 근데 가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는 f의 3이 0이다. x축이 있는데 3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다 라고 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참순 축에 대해 대칭이다 보니까 가운데 1, 오른쪽에 3, 왼쪽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fx의 식을 한번 세워보게 되면 fx의 식은 최고차항 개수를 지금 몰라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랑 3 가지고 식을 세워봤을 때 fx는 이 정도? a에 x 더하기 1, x 빼기 3 정도는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다조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이제 최고차항 개수를 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 다조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실수 p에 대해서 p부터 p 더하기 3까지 요 정의역 안에서 이 x값의 범위 안에서 함수 요만큼의 최대값을 gp라고 할 때 gp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뭔 소리야 이게. x값의 범위가 p부터 p 더하기 3인 건데, p부터 p 더하기 3. p가 만약에 1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p가 만약에 1보다 커. p가 여기 있었어. 그럼 p부터 p 더하기 3이라는 거는 여기가 지금 1부터 3까지, 요게 지금 두 칸인 거잖아요. 1부터 3까지. 그럼 p부터 p 더하기 3은 p 더하기 3은 저 멀리 있을 거예요. 그래프 요 멀리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의 범위에서
fx의 최대값은 얘가 될 거고 얘가 지금 gp인 건데 gp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p값이 이 축에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gp값이 올라가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최대값이 점점 더 위로 올라가게 될 거니까. 그랬을 때 이 정의역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의 최소값을 구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밑에 있을 때가 언제냐? 이해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여서 fx의 최대값이 뭐 제일 위에 있는 게 최대값일 건데 얘가 가장 밑에 있을 때가 언제냐? 결국에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쁘게 잘 돼 있으면은 그때의 최대값이 제일 밑에 있지 않겠냐는 얘기인 거예요. p가 축을 기준으로 점점 멀어지게 될수록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니까 최대값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고, 반대로 이 p 더하기 3이 1보다 작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p 더하기 3이 여기 있다고 봐요. p는 여기 있겠죠. 또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면 또 이제 gp가 fx의 최대값인 gp라는 게 여기 위에 있는 거여서 또 얘가 p값이 작아지게 되면 작아질수록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된다. 그럼 최대값은 또 좀 위에 있게 될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최대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밑에 있을 때가 언제냐 라는 건 결국에 축을 기준으로 반반을 나눴을 때가 답이 될 거다 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얘부터 이렇게 갔어요. 여기까지. 얘부터 얘까지라고 하게 되면 gp가 여기 있는 거고, 저 p부터 p 더하기 3을 가지고 축을 기준으로 반반을 딱 쪼개주게 되면은 얘를 한 요쪽으로 보내주고 얘를 요쪽으로 보내봐. 이렇게 갈 거다, 함수가. 요만큼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gp를 구해주면 gp가 얘가 될 건데 얘가 그 gp 중에 가장 작을 때가 아니겠냐 라는 얘기. 그래서 gp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라고 하는 거는 여기 p부터 p 더하기 3까지였었는데 결국에 3칸짜리 p부터 p 더하기 3 3칸짜리인데 가운데 1이 있는 거니까 요 각각이 2분의 3, 2분의 3일 때 결국에 요만큼의 x좌표가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분의 3 간 거니까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2분의 7이면 되는 거잖아. 요놈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7이면 된다 라는 얘기. 잘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식으로 접근하기 너무 빡센 거여서 식으로 가게 되면은 막 난장판이에요, 아주 그냥. 그래서 지금 상황을 가지고 3칸짜리 박스를 가지고 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아래쪽에 있을 때가 언젠가를 잘 생각해 보면은 요 상황이 등장을 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이해했겠죠? 그래서 요 점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냥. 요 fx의 그래프는 결국에 여기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7을 지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7은 x에 2분의 5를 넣었어요. 그럼 a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2분의 1 이 아니죠.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여서 양변에 7 약분하시고 오케이. 이 방정식을 풀어보게 되면은 이제 a는 2라는 값이 등장을 하게 될 거다 라는 거. 그래서 a가 2인 걸 구한 거고 마지막에 이제 f의 2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2를 대입하시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인 거여서 답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2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 답은 마이너스 6 5번이었습니다. 18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나도 문제를 풀 때도 가조건 나조건을 해석을 한 다음에 이런 그래프를 그려놓고 다조건을 잘 이제 이해를 해보는 거죠. 이해를 해보면은 그냥 풀이가 세 줄인 거예요. 세 줄. 딱 쓴 다음에 바로 답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다. 이 상황은 잘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1번 갑시다. 오케이, 다시 좀 쉬운 걸로 넘어왔고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저걸 구하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3 더하기 4는 7. 그럼 20번에 하면 되겠죠. 네, 앞에 있는 거 3승 때리고 뭐 이제 x 곱하기 y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9가 답입니다. 이번에. 오케이. 다음에 21번. 이것도 뭐 평소엔 잘 보이다가 긴장하면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21번 같은 경우에 왼쪽에 있는 식만 띡 본 다음에 보기 차식을 인수분해 해야겠다 라고 접근하게 되면 좀 골치 아파지는 거고, 얘랑 같이 봐서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이용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식이 등장을 하게 될지, 그러니까 왼쪽 식을 잘 변형을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모양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 얘를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나눠주시면은 이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7이라고 넘어간다.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7이라는 식이 되면서 뭐 x 더하기 x분의 1을 구하는 거니까 x 더하기 x분의 1 구하면 되죠. 뭐 제곱을 때려서.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이라는 거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2인 거니까 얘는 위에 있는 7에다가 2를 더해서 9가 되는 거고요. 항상 조심을 해야 될 게 x 더하기 x분의 1은 다짜고짜 3이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3 마이너스 3, 플마 3이라는 거, 플마 3 두 가지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마 3 중에 뭐냐? 문제에서 처음에 양수 x에 대해서 라는 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답이 얘가 아니라 얘가 되는 거예요. 양수 더하기 양수인 거여서. 문제에서 만약에 음수 x에 대해서 라고 했으면 답이 얘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만약에 아무 말도 없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얘를 구하래요. 그럼 답이 두 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우리 2차 방정식을 푸세요. 얘의 제곱은 9다 라고 했었을 때 2차 방정식을 근이 뭐 두 개다, 한 개다 이렇게 안 알려주거든요. 오케이. 요 2차 방정식을 풀으래. x제곱은 9라는 2차 방정식을 풀을 때 x는 플마 3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무작정 다짜고짜 그냥 이쪽으로 3이라고 때리려고 하지 말고 항상 플마 3이라고 쓴 다음에 이게 플러스 3인 건지 마이너스 3인 건지를 판단하는 습관도 들여야 됩니다.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우선은 답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이었던 거고 요걸로 이제 또 뒤에 거 답을 내면 되겠죠. 그래서 x3승 더하기 x3승분의 1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요만큼을 세제곱을 하게 될 거고 뭐 잘 구해보시면은 답이 요게 3 더하기 18이어서 답이 21 이렇게 등장을 할 겁니다. 답은 21. 그 다음에 라스토 저수령 4번 가겠습니다. 오케이. 요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부정방정식 문제인데 이게 책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교과서에는 없는데 이게 문제집마다 어떤 문제집에는 2차 방정식이 있고 어떤 문제집에는 또 막 저기 고차 방정식 그 뒤에 있는 부정 방정식이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2차 방정식이라는 말만 본 다음에 그냥 시험에 내버린 거야. 내 생각에는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인스타에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정리한 거 보시면은 매년 교육과정 외에 있는 문제들을 내고 있어요. 학교들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 대부분 중에 이제 이 부정 방정식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공부를 하는 게 좋아 보인다. 봅시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B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정수 AB라는 말이 이제 부정 방정식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뭐 중근을 갖는다고 하는 거니까 판별식을 때리자고요. 그럼 판별식은 A 더하기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AB 더하기 3A 더하기 B 빼기 4는 0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하게 되면은 4AB가 남을 거고 뒤에 3AB인 거니까 얘는 AB 뒤에 더하기 3A 더하기 B 빼기 4는 0 그래서 이 부정방정식을 푸는 건데 이 부정방정식을 풀 때는 요 상수항은 무시한 채로 요 좌변에 있는 AB 더하기 3A 더하기 B를 어거지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4는 가지고 넘긴 상태로 잠깐 이렇게 해볼까요? AB 더하기 3A 더하기 B는 4라는 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왼쪽에 있는 요만큼을 억지로 묶는 거야. 인수분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게 인수분해가 A 더하기 1에 B 더하기 3 이런 꼴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전개해 보면 위에 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AB, B, 3A 더하기 3 그럼 원래 좌변에 없던 더하기 3만큼이 지금 여기 붙게 된 거니까 원래 없던 더하기 3을 가지고 양변에 더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AB 더하기 3A 더하기 B만 억지로 묶으려고 막 묶는 거고 이렇게 생긴 상수항은 그냥 뒤에 더하자. 우변도 처음에 4였으니까 3만큼 더해주시면 우변도 7이 될 거다라는 얘기. 오케이. 그랬을 때 아까 정수 AB에 대해서 라는 말이 있다 보니까 얘 곱하기 얘가 7이라고 했었을 때 요 A 더하기 1도 당연히 정수일 거니까 얘가 정수 곱하기 정수가 7이 되는 케이스들을 다 그냥 구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정수 곱하기 정수가 7이 되려면은 1 곱하기 7도 있을 거고 7 곱하기 1도 있을 거고 얘만 있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7도 있고요.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1도 있습니다. 얘는 그나마 케이스가 적은 거고 보통 이제 8개는 기본이거든요. 얘는 케이스가 4개 뿐이긴 했었다. 이제 4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요 A, B의 값 중 가장 큰 값을 구하자라는 게 문제였어서 요때 A랑 B를 구하신 다음에 요때 A, B를 한 번에 또 구해봅시다. 그럼 A랑 B 중 구해보면은 요때 A 더하기 1이 1인 거니까 A는 얘네에다가 1 빼면 되겠죠. 그냥 여기가 0,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고 B 더하기 3이 7인 거니까 B를 구하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다 4씩 빼면 될 것 같아요.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다. 그 다음 A 곱하기 B를 구하자가 문제였었고 A 곱하기 B를 구해보시면은 0, 마 12, 20, 32라는 총 4개의 숫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다양합니다. 뭐 A, B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시오. 32가 답이고요. 보통은 뭐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면 처음에 있던 이 4개가 답이고요. 이런 것들 잘 체크해서 답을 내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정수 AB라고 했는데 문제를 조금 꼬려고 하게 되면은 자연수 AB라는 말을 또 붙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자연수 AB라고 하게 되면은 A 더하기 1이 1인 케이스를 제외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수가 아닌 거니까 이것도 제외시켜야 되고 그 다음 여기도 다 음수니까 제외를 시켜야겠죠. 여튼 뭐 이제 정수 조건이 아니라 자연수 조건이 붙어있게 되면은 조금 더 타이트한 조건이 있는 거니까 그 조건에 맞는 쌍들을 잘 구해줘야 되겠다. 우선 답은 32였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풀이를 조금 맞춰봤고 문제가 어려운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빨리 끝나긴 했는데 지금 봤던 요 22번이랑 그 중상 문제가 3개가 있었죠. 그 3문제는 조금 주의 깊게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 문제입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해서 해설을 마쳐보겠습니다.